뉴스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 좋고 기록 들어가고 여기서 녹화가 들어가고요. 자,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코칭 삼국지 목소리에 대해 고민 있는 분들 오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13회째 방송이네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판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굵은 남자 베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 역을 맡은 마타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씩씩한 문정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꾸셨어요. 목소리가 굵은 남자로. 사람들이 맨날 똑같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목소리도 굵고 배도 굵고 솔직히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몸이 아끼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어디 가면 얘기하지만 그 몸이 아끼라고 하더라도 네. 비만은 안 되죠. 네. 오늘 아니신 거예요. 우리 베이스님한테 정말 좋을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첫 번째 주제는 표현은 꽃이다. 표현은 꽃이다. 네, 두 번째가 강조하여 찍어라. 강조하여 찍어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안에 다른 존재를 깨워라. 내 안에 다른 존재. 네, 지난 우리- 시간에는 생긴 대로 네, 말한다. 말한다였죠. 네, 그거였었죠. 카피 문구를 본인이 네, 만드신 직접 거죠? 만든 겁니다. 되게 와닿는다. 이야,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표현은 꽃이다. 표현은 꽃이다. 꽃이다. 통영의 시인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맞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바로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표현은 꽃이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남자들은 특히 그래.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네. 그런데 말로 해야 되죠. 말로 해야 그렇죠. 되죠. 예, 맞습니다. 여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맞아요. 몰라요. 그것도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죠. 스피치 얘기할 때 내가 100이 즐거우면 100이 즐겁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 150이 즐겁다고 해야 상대방은 100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네. 있어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네. 남자는 여자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수줍어서. 네. 한 남자는 여자친구가 너무나 음.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수줍은 남자가 이 여자친구가 많은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비결이 예. 뭐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먼저 친하고 싶은 여자를 찾아가서 당신을 사랑해! 라고 아, 말을 하래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그렇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해야 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 친하게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근데 처음 표현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표현력을 할 때는 네. 우리가 아까 발산 연기를 음. 가장 먼저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음. 네, 그렇게 발산하는 연기.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의 표현 중에서 네. 이 100%에 땅 치는 연기를 해봐야 그다음 내 표현력이 거기까지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감정을 깎을 수가 있거든요. 노래도 비슷하지 않아요? 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조금 극한 상황까지 한번 표현을 봐야 이 표현력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실전은 또 연습하듯이. 음.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습할 때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근데 무대만 올라가면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좀 세게 예, 하는 예. 긴장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연습을 할 때 정말 내가 무대에 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그냥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긴장을 덜 하니까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긴장감을 좀 연습할 때도 느끼면 예. 좀 실전에 좀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문장훈님 강의를 제가 자주 봐요. 근데 이 표정이나 이런 말투 표현력이 대단하거든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 감정에 관계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많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네, 맞아요. 예. 자기 감정에 대한 표현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잠깐 팁을 주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는 좋은 얘기할 때는 고마워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감사한 경우 뭐 이렇게 미안한 경우들은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 알겠지 할 때. 예. 네? 그럴 때 꼭 표현을 하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것도 고맙다. 그리고 네. 그런 표현에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도 방법인 거고. 예.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그냥 감사한 걸 그 사람 이벤트 있는 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을 때 받는 분들은 저 사람이 날 평소에 이만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싸우거나 뭐 화날 때에도 꼭 표현을 해라라고 하는 게 그걸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뭐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거를 정말 정확한 언어로 내가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나 지금 굉장히 화나서 건드리지 마 이렇게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화났을 좀 있다가 이게 이렇게 네. 바로바로 바뀌어요. 다 연기예요. 우리 문장부님 그 어. 말 중에서 네. 아, 저 사람이 날 그만큼 좋아하는구나라는 이 말과 네.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 어떤 상태인지를 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로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그 사람과 나의 표현 영역을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네, 더 다가갈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그 마음을 계속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정확히 네,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얘기 나누면서 자기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 그리고 또는 우리가 표현력 연습을 하면서 또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 또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슬프지 않지만 슬픈 시를 읽으면 또 슬픈 감정이 들고 그렇죠. 네, 그걸 그렇죠. 한번 오늘 느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우리가 표현력을 얘기를 하니까 그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연극이 있고 영화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그리고 라디오가 있어요. 네. 그중에 매체별 좀 특성을 조금 아시면 어떻게 그 매체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가를 저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성우잖아요. 네. 성우는 라디오 매체예요. 라디오는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인미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생긴 대로 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악당은 악당같이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디오는 소리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연극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소극장 무대가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좀 더 거리가 멀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우들은 이렇게 그 넓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연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표현을 많이 해줬었어야 됐어요. 섬세한 표현을 가지고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극은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연출이 개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 예술이고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한다,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요, 네. 라디오 연기의 매체를 따라요. 네. 텔레비전이 라디오 다음에 나온 매체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의 매체를 따르지만 거기에 영상이 들어가거든요. 네. 표정이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는 김태희 씨나 최지우 씨가 주인공을 하긴 조금 힘들어요. 목소리가. 그렇죠. 약하죠. 약하지. 설마 그렇게 예쁘게 생겼을 줄은 모르거든요. 뜰땅님 이러는데 이게 그러나 텔레비전에서는 표정만 지어도 와 이거 공주님이야.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텔레비전은 또 대사로 많이 이제 작가들이 하기 때문에 대사 예술, 작가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텔레비전은 라디오보다는 표현을 좀 덜 써요. 그러나 영화보다는 조금 더 씁니다. 그러네요. 영화는 네. 대사가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영상미가 거기에 좀 영상이 많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집의 예술, 감독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리얼리즘적인 그래서 영화 연기에선 가장 중요한 게 연기하지 않는 것 같은 연기. 그것도 있어요. 드라마는요. 그 원샷, 그 얼굴 크게 잡는 게 많아요. 네, 근데 클로즈업. 클로즈업이 많은데 영화는 클로즈업 별로 없어요. 왜 클로즈업 되면 화면이 이때 가는데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 샷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예를 다르죠. 들면 라디오에서는 나는 쓸쓸해라는 말을 나는 쓸쓸해라고 표현을 해줘야 얼마만큼 쓸쓸하구나 알 수 그렇죠. 있고 텔레비전은 나는 쓸쓸해. 해도 표정이 너무나 쓸쓸한 표정을 보이면 그만큼이 표현이 되고 영화에서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예 뭐 페이드 뭐 인 아웃 이렇게 돼가지고 예 막 거리에 굴르는 그냥 떨어진 낙엽만 보여줘도 쓸쓸함이 느껴지는 거죠. 네, 이런 표현의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연극은 이제
되게 오버를 많이 하죠. 연극은 조금 더 많이 해야 관중들이 되는 있고 거죠. 또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쓸쓸해 뭐 이렇게 막. 그게 이제 낭만주의 연기예요. 낭만주의 연기는 조금 더 뭐 맞다. 사느냐 죽느냐. 햄릿도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예, 거.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야, 무대 위의 연기가 왜 현실하고 달라야 돼? 현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나온 게 사실주의 연기예요. 네, 사실주의 연기는 낭만주의만큼 그렇게 많이 오버하지 않으면서 예, 표현을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이제 영화보다는 조금 더 표현이 많이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표현의 차이가 어떻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말을 표현을 하는 거를 배울 건데 네네. 대본을 받거나 내가 말을 해야 될 주제가 있다거나 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성우들은 성우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대여섯 줄에 그 단문을 읽고 그거를 잘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단문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음흠. 첫 번째는 띄어 읽기를 잘하라 그래요. 띄어 읽기. 의미 전달 때문에 그래요. 잘못 그렇죠. 읽으면 네, 뭐 아버지 이상하게 돼요. 가방에 예. 들어가면 안 큰일 나죠.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울면서 떠나는 영희를 배웅했다와 철수가 운 거죠. 네. 철수가 울면서 떠나는 영희를 배웅했다. 그러네. 이건 영희가 운 거죠. 그러니까 또 지문을 보고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엉뚱한 안 뜻이 되는 되거든요. 거예요. 네. 오빠 한 번만 져줘. 이거는 명랑한 코믹의 이건데 오빠 한 번 만져줘. 예? 그럼 에러가 돼요. 네. 만져줘. 네, 한 번만 져줘. 져줘. 한 번 만져줘. 야, 이러면 이거- 장르가 바뀌거든요.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그래서 띄어 읽기는 반드시 처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공명이요. 공명. 그렇죠. 공명을 하면서 예. 명료하게 들리게 하는 거. 네, 이걸 두 번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강조하여 찍어 읽기를 해라. 예를 들어서 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예,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찍어 읽기, 강조하여 찍어 읽기는 그 대사를, 그러니까 글자를 말로써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따가 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 네 번째는 장단음이에요. 장단음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들이 더 많이 중요시 여기죠. 뭐, 예. 마찬가지죠. 네, 예. 그 장단음은 특히 내레이션을 할 때 많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사성 대신에 장단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늘에서 눈이 와요 하면 이건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눈이 오는 거죠. 그렇지, 눈이. 눈이. 네. 뭐. 그러니까 장단음이 잘 지켜지면 또 우리가 말이 빨라지는 걸 좀 절제하게 만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예. 더 공명을 할 수 있게끔 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음이고 다섯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 연기자 배우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이 변화인지도 몰라요. 네. 변화는 어떻게 그러니까 밋밋하게 하는 걸 절대 방지하는 게 변화거든요. 변화를 주는 방법은 9가지. 그래서 보통 고, 저, 장단, 강약, 사일런트, 완급 이 9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9가지나 자, 돼요? 저는 한 네네. 7가지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완급이 완급이 있어요? 네, 더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사 연기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스피치라든가 말하기, 읽기 이 정도에서는 강조하여 찍어 읽기를 조금 더 권장을 해드려요. 네. 네, 강조하여 찍어 읽는 거, 예. 배우의 감정이 이 호흡을 통해서 액센트로 찍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카톡으로 네. 시를 한 편씩을 아주 좋은 시를. 보내드렸었어요. 네, 이 좋은 시를 저는 달팽이로 읽어봤고. 네, 담쟁이 세 글자는 맞았어요. 내가 왜 달팽이로 봤지 이거를? 네, 창피해.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담쟁이라는 시 많이 알려진 시거든요. 네. 자, 이 시를 제가 그냥 감정 없이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이걸 네. 가지고 우리 판키워님이나 베이스님, 문장구님께서는 본인의 감정이 더 많이 가는 부분에 찍어서 이 표현을 찍어서.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냥은 네네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그냥 이거는 이제 감정 없이 읽어드린 거고요. 띄어 읽기만 그냥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가가 쓴 담쟁이라는 시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새로운 담쟁이 1, 2, 3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예, 판키원님께서. 아, 저부터. 아이, 야, 저부터 좋다. 다른 사람 기죽을 텐데. 아, 어떻게 아, 기대됩니다. 아, 저희 예. 참 좋은 시예요.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요. 예. 자, 너무 감정 잡더라도 좀 웃지 마세요. 네. 예, 제가 오버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예전에 제가 신앙송 동호회에 있었다는 얘기 했었나요? 그러셨어요? 야, 더 대학생 때. 기대되는데요. 신앙송 동호회 그때 옛날이죠.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막 굉장히 오버를 했어요. 시 낭송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감정 전달된다고 그래서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 음악이 좀 깔려야 되는데 감정적인 시간이 걸려요.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마지막에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진짜 인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음악 경연대회 베토벤을 맨 처음 시킨 거예요. 아유,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기 싫어졌어요. 어떻게 딴 거예요.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아유, 창피해. 그러면 예, 이번에는 예. 우리 문장구님이 예. 네, 그럼 제가 되게 인간적으로 읽을게요. 인간적으로. 네. 네, 그 제가 너무 방법밖에 잘 없을 것 읽으면 같아요. 되게 이렇게 좀 별로 것 같아요. 네. 담쟁이 막 이렇게. 깜짝이야. 달팽이지.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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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잘하시네요. 네. 네. 역시 감정이 딱 잘 들어가요. 예. 네, 역시 우리 그럼 베이스님. 지금 궁금하신 저런 모습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하시고 기담돼요. 제가 그 마음이었다고 저번에 노래 부를 때. 아까 이거 오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운전하니까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굵게 목소리를 네. 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잘하셨어요. 처음에 엄살 나. 아, 음성이 좋으니까. 네. 쫙 빨려 맞아요. 들어가네요. 뭐 그런 점도 예, 많이 예, 작용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세 분이 정말 잘하셨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찍어서 네. 강조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강조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그 다음 문제가 봉착이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강조를 한다 그러면 높임 강조만을 쓰세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높게 저것은 벽, 음. 그 벽을 오른다. 이런 식으로 높임 강조를 그렇죠. 쓰시는데 그렇게도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걸 네. 조금 더 다양하게 쓰시려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부위에 볼록 렌즈를 이렇게 얹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글씨들은 다 그냥 평탄하게 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올록볼록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 부분을 볼록한 그 부분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풍부하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높일 수도 있고 실은 낮출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런 경우 낮춰지죠. 네. 그리고 또 사이 퍼즐을 둘 수도 있어요.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이었다. 예, 이렇게 퍼즐. 긴장감 들어. 네, 들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천천히 그 말을 이렇게 늦게, 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뭐, 어린이 여러분,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이런 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캠페인에서 예. 주로 이제 심야 시간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중간에 좀 느려서 어미를 느리는 거예요. 끝어미가 아니라 중간 어미.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이렇게. 맛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내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들을 다 이용을 골고루 쓰시면 표현력이 정말 풍부하구나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저것은 벽. 그렇죠.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골고루 쓰시면 예, 쓸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판키오님께서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앙송을 할 때는 정말 음악이 필수. 음악이 채워주는 부분들이 이거를 정말 더 멋있게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저것을 이제 들어보면서 해봤는데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네. 그 음악 부분, 서곡 부분이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리듬이 어떻게 되나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그 CF나 이런데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네. 옛날에 이게 햇빛 찬란한 날들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영화 주제곡으로도 중간에 삽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아주 잔잔하게 시작이 된데 CF에서는 뭐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는 처음 그 음악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CF, 커피 CF에서도 이 음악이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는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서곡 치시면 많이 들어봤던 음악이다 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시 낭송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호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음악이 이렇게 흐름이 끊기지 않게 채워주죠. 네. 사실은 아마 우리 그 마타리 님도 음악이 있었으면 더 천천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연관을 여유를 많이 살리면서 주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지금 담쟁이 넝쿨이 막 그려지고 거기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그릴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좀 급해요. 상대의 말을 듣고 좀 생각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없이 너무 많은 컨텐츠를 뽑아내는데 시를 읽으면서 좀 상상할 수 있고 천천히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저도 제자들한테 시낭송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좀 닭살이더라도 혼자 연습할 때는 좀 많이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렇게 호흡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천천히 했다 빠르게 했다가 또 톤도 툭 떨어뜨렸다가 아까 강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강조할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어를 강조할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한 번은 올리고 얘기하고 한 번은 좀 내려서 얘기하고 한 번은 좀 천천히 하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말할 때 이게 드러나죠. 네네, 그럼요. 그리고 예. 시를 가지고 처음에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원래 시는 천재들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 쉽지 시 않죠. 한 편이 예. 말하자면 소설 한 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미지를 충분히 떠올리시면서 음. 고음으로 높이 지르는 이런 시, 이런 유치원의 바위, 음.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음. 예, 이런 시를 하다가 그 다음은 가장 낮게 속삭이면서 담요 한 장 속에 예, 권영상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누웠다. 예, 이렇게 가시면 예, 음역대 훈련도 되고 예, 분위기를 바꾸는 예, 훈련들도 되고 노래는 막 좋습니다. 하는 뭐 하면 좋아요? 노래는 막 군가. 딜라일라? 딜라일라는 이제 조영남 씨가 많이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발성이 좀 되면 예. 고음도 잘 낼 수가 있거든요. 예. 발성 안 예. 하고 자꾸 그 고음 소리를 내다 보면 오히려 네. 목에 무리가 가니까 안 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성을 훈련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고음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 없이 그냥 고음을 팍 내면 목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성대, 그래서 이제 결절이 오거나 아니면 성대 네. 풀리고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노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고음을 안 내는 게 저는 좋다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음이 안 올라가지만 네. 또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노래는 있잖아요. 꼭 고음이야만 좀 이렇게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네. 맞아. 노래 한번 시원하게 부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부르세요? 저는 네. 그냥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오히려 잔잔한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음악을 크게 못 들어요. 들으면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보면은 4학년 졸업할 때 사은회 하잖아요. 네네네. 사은회하고 꼭 가는 데가 나이트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때는 그랬거든요. 예. 저 도서관 갔었는데. 예.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거기를 가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막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이제 4학년 같이 졸업할 때 네. 연애할 때 저는 가고 싶지 않고 집사람은 그 기분을 계속 이제 연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글로 가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사원에와 나이트로 가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확 질렀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잔잔한 노래를 하면서 네.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런 예. 차이가 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사람마다 푸는 게 다르죠. 예. 어떻게 푸세요, 문장군님은? 사람을 패면서? 뭐 그럴 때마다 이게 책을 읽거나, 아이고. 뭐 이렇게 시를 보거나. 맞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때 네. 노래 부르는 거 좋다고 하셔가지고 노래를 아까 저는 되게 듣고 싶었던 말이 높게 안 올라가는데 시원한 노래가 뭐가 있냐 해서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예. 답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노래 부르시면 안 올라가는 시원한 노래는 저 네. 개인적인 이제 네. 취향으로는 바위 고개가 있어요. 바위 고개? 네. 바위 고개 언덕을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높지 않거든요. 예. 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요게 제일 높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높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낮게, 낮게 잡으십시오, 네. 낮게. 그러니까 원래 악보대로 하려면 높은데 그걸 이제 자기가 좀 낮춰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능력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성을 자꾸 해서 하다 보면 다 되거든요. 근데 발성 안 하고 자꾸 이제 소리를 내다 보면 왜 목에 무리가 오니까 그다음부터 노래가 싫어지는 거예요. 노래하면 목이 아파. 막 맞아요. 이렇게 뭐 되니까. 하려고 쳐도 이렇게 좀 잘 부르면 기분 되게 좋을 텐데 풀려고 노래 불렀다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또 안 올라가?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저는 대신에 가곡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게 네, 가곡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곡과 비슷한 가요. 만남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네, 네. 그 마무리는 만남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음이 안 높죠. 그리고 또 맞아. 가사 내용도 좋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노사연 씨가 처음에는 성악을 전공을 하셨던 그렇다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 창법이 거의 그 가요 스타일보다는 성악에 가깝. 그래서 그런 시원하구나.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만남 노래가 생각나고 남자들은 이제 스트레스 풀기 제일 1번 노래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그런 막 다 일어나잖아요. 비명 한 번씩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러주고. 목 쉬죠. 예. 에브리바디 목 뛰고. 진짜 스트레스 네, 받는다. 네. 아니 노래방 가면 그 항상 랭킹 10위 안에 있어요. 그 여행을 떠나면은 네. 여자들 뭐 모임에서는 만남으로 끝내지만 남자들끼리는 여행을 떠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가 이제 예. 시원하게 또 그런 얘기로 잠깐 3초보로 빠졌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강조에 예. 찍어라를 네.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네. 강조에 찍는 거에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 시뿐만 아니라 짧은 단어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어제 뭐 먹었니? 요거 같은 경우도 너 어제 뭐 먹었니? 너 어제 뭐 먹었니? 맞아.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렇지. 너 어제 뭐 먹었니? 완전히 네. 뜻이 달라요. 그렇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예, 표현을 하는 거. 예, 이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 정확한 표현을 위해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 안에 다른 존재를 깨워라. 우리 내 안에 베이스님, 다른 존재를 네. 깨워라. 예,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씩 나눠드렸었어요. 와서. 예. 이번에 어떤 거죠? 네, 이거는 자, 6명의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요. 그냥 네. 읽어드리면 자, 선생님이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한 명언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럼 학생 1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다. 두 번째 학생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묻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학생,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네 번째, 행복은 할 일이 있는 것,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것,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다. 다섯 번째는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여섯 번째 학생이 운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뒤에 가서 하는 말이다. 행복한 자는 막대기를 심어도 레몬나무로 자란다. 그러면 네, 참 잘했어요 하고 끝나는 건데요.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학생이 6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돌던 순으로 돌아볼까 봐요. 네. 판키오님께서 1번, 네. 문장구님이 2번, 베이스님이 3번, 다시 판키오님이 4번, 문장구님 5번, 그리고 베이스님이 6번을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집중해서 이걸 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다르게 두 명의 역할을 다르게? 예, 다르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까 했던 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캐릭터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캐릭터를 사람 만든다는 거는 하는 뭐 정도는 왜 밝은 사람 아니면 뭐 좀 심약한 아이 또는 뭐 씩씩한 아이 어떤 아이 그런 게 많죠. 그런 왜냐하면 걸로?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스위치라는 영화를 할 때 제가 1인 17역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성우들이 한 역할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한 가지 역할만 하지만 더빙으로 가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뚱뚱한 아이, 날씬한 아이, 착한 아이, 약간 어리숙한 아이, 또 못된 아이, 그리고 예쁜 아이, 똑똑한 아이, 좀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아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성격을 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톤을 다르게 가셔도 돼요. 예, 좀 높게 막 하는 아이, 좀 낮게 까는 아이, 그리고 말을 빠르게 하는 아이, 말을 좀 천천히 하는 아이.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성격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돼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인 경우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자 혹은 여자. 여자들은 이제 아역들은 다 여자들이 하니까 남녀 아역을 할 수 있는데 뭐 남자분들 중에서는
캐릭터를 약간 여성스러운 아이로 잡으셔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내 인간이 아닌 존재로 가게 되면 이제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뭐 개, 고양이, 늑대, 사자, 예, 뭐 물방울 이런 식으로 물방울. 예, 얼마든지 그 야, 성격을 재밌겠다, 잡아서 이거. 가서 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으로 네. 갈게요. 사람. 네. 사람. 사람으로 갈 사람이고, 거고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네. 이거 한 번 돌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요, 우리가 사람인 걸 벗어나서 동물 두 번째 할 때는? 숲속에 네, 속에 있는 동물로. 동물로 음. 갈게요. 그럼 먼저 이번에 사람 네, 네. 한번 자기는 사람으로 해봐도 하는데 이제 될까요? 캐릭터를 정해서 네,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먼저 네. 갈게요.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한 명언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선생님. 앤드류 매튜스가 얘기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다. 이런 거 제가 썼습니다. 네, 다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묻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탈무드에서요. 네, 자, 다음.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헨리 해즐넛이 얘기했습니다. 네, 또 다음 사람은요? 행복은 할 일이 있는 것,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것,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다. 중국 속담입니다. 네, 학생 맞죠? 동물이라고 했죠, 동물.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다 학생으로. 그런 거예요? 네, 네. 동물의 여기 동물. 음흉한 학생 같은 거. 깜짝 나 뱀이었어, 뱀, 놀랐잖아요. 동물 아, 뱀. 네네. 사악한 뱀. 자, 다 그럼 잘못했네. 다음 사람 학생 한번 가볼까요?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학생만 더.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하는 말이다. 행복한 자는 막대기를 심어도 레몬나무로 자란다. 키케로. 저는 중학교 때 목소리가 이 목소리입니다. 네네, 참 잘했어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뱀을 뱀을 예, 했는데. 먼저 표현을 하셨는데 예. 뱀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예, 구렁이가 전 있고요. 살모사였어요. 독이만. 살모, 예, 맞아요. 아까 예, 그 예, 느낌은 살모사였어요. 방울뱀도 또 다르고. 음. 자, 이번에는 동물, 예, 동물. 동물의 회의를 갈게요. 음.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한 명언을 한번 말해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다. 앤드류 매튜스. 다음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묻기 때문이다. 네, 다음 학생.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헨리 해즐넛. 네, 다음은요. 행복은 할 일이 있는 것,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것,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다. 네, 또요.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마지막으로요.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하는 말이다. 행복한 자는 막대기를 심어도 레몬나무로 자란다. 네, 참 잘했어요. 되게 웃긴다 이거. 동물 같은 그렇죠. 네, 진짜 무슨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동물들 나오는 네. 것 같아. 맞아요.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네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요거를 이야. 일당배 제가 1인 17역까지 하고 평균적으로는 대여섯 명을 하는데 우리 동물로 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베이스님은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뭐였어요 마지막에? 무슨 동물이었어요? 저는 토끼를 생각했고요. 그 아까 그 3번 했을 때는 그 라이온 킹에서 그 사자가 이제 늙어서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뭐 토끼가 네. 그래도요 표현은 재밌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재밌네. 네. 구연 동화 같은 거 많이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뭐 자녀들이 또 그럼요, 손자들에게. 그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 혹은 삼촌, 고모, 이모들은요 훌륭한 동화 구연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마음으로 그런 하시면 생각이네요. 되고 예. 마지막으로 네. 이거를 기왕이면 제가 선생님만 해드릴 테니까 예. 다 또 좋은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6개의 캐릭터들을 한번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네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팁은 뭐냐면은요. 네. 앞에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이 아주 씩씩한 캐릭터다. 네네네. 그럼 2번은 약간 우둔한 캐릭터. 음, 그리고 3번은 좀 헐쭉한 캐릭터. 음. 4번은 좀 뭐 이렇게 뚱뚱한 캐릭터.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인간으로 갔을 때고 동물은 더 쉽잖아요. 네. 호랑이 우리가 나온 것만 해도 호랑이, 뱀, 뭐 사자, 뭐 토끼, 네. 또 군뱅이 같은 것도 있어요. 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페리칸처럼 네 여러분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코를 막아도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이렇게 가셔도 되거든요. 온 몸이 악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올릴 것이냐, 코를 올릴 것이냐, 입을 넓게 쓸 것이냐, 아니면 가슴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배를 올릴 것이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셋이 다 하는 거는 네. 좀 무리인 것 같고 한 분만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우리 문장군님이 아까 아니 잘하셨는데. 공평하게 네. 가위바위보 아, 해서 예, 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한 사람만 하는데 재밌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빨대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토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야. 그게 좋다. 누가 걸지 아직 뭐를 줄까요? 복불복으로 이야, 하죠. 네. 잠깐만, 이긴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셋이서 이긴 사람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긴장됩니다. 가위바위보. 네, 메이슨이 자, 우리 방송. 돌아가면서 우리 시키는 거예요. 네. 아, 예, 이거 큰일 났네. 1번 그러면 빨대. 예 선생님을 그럼 우리 판키오님께서 한번 네. 좋아요. 해주시죠.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한 명언을 한번 말해볼까요? 빨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다. 이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묻기 때문이다. 거의 말아붙은 이키예요. 자, 토끼 다시 해볼까요? 토끼?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번에는 뚱뚱한 하마. 행복은 할 일이 있는 것,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것,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다. 하마 같아요. 교활하고 아주 마른 쥐색. 새끼만 들리는데?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네, 개구리.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하는 말이다. 행복한 자는 막대기를 심어도 레몬나무로 자란다. 네, 참 잘했어요. 와우, 네, 와, 정말 잘하시죠. 진짜 이끼 같고요. 마른 이끼 같고. 네. 네, 우리 베이스님이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굵은 목소리로 다 했어. 진짜. 이야, 재밌다. 우와. 네, 이게 바로 예 표현이에요. 그래요. 자신감이 생기시죠?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야, 이런 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끼네. 하마는 진짜 뚱뚱한 하마.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잘하셨습니다. 야, 이제 네 가지 배운대요. 네, 예. 아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배운대요. 네, 예. 예.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배운 거를.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예, 문가님. 정리를 항상 문장님. 저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예. 게요. 우리 아시다시피 마타리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예. 이론이 되게 풍부하세요. 예.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표현은 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강세를 줄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근데 그 표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강조해서 찍어라.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강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문장을 보더라도 내가 그곳 안에서 강조할 거를 어떤 렌즈를 두고 그 렌즈를 엎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리를 늘려갈 것이냐, 높여갈 것이냐, 낮춰갈 것이냐, 천천히 말할 것이냐는 이제 제가 선택해서 그 부분에 네. 대한 찍어읽기를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다 원래가 사랑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내가 아닌 목소리를 내보면서 캐릭터들의 그런 음색을 살려봤던 것 같아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보지 않았나. 네, 저는 정말 베이스님이 또 다른 베이스님을 만나서 넌 누구냐? 네, 참 잘했어요. 정리도 기가 막히네. 이야. 네. 오늘
우리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이 원고를 저희가 저희 그 팟빵에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또 카페에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저희 카페에도 와서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재밌어집니다. 네. 표현력 연습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도 이제 오늘 마침 모 기업체에서 보이스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PPT를 만들어서 이 표현력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마타님께 좀 도움도 좀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기업체에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시는데요? 송 교수님이 걸렸으면 좋겠다는데 공평하게 딱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서 둘이 오재기를 극적이잖아요. 진짜. 이게 여러분 이기려고 그러면 주먹 내는데 질려는 다 가위 내는데. 야. 와, 진짜 잘하신다. 이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자, 저 V믹스 한번 좀 봐줄래? 바로 가실 건가요? 잠깐 안 쉬시나요? 예, 잠시 쉬세요. 예, 세팅하는 동안에 예, 다녀오십시오. 개떡 드세요. 개떡 드세요. 말을 해요. 커서 보기 필요 없네. 오디오. 어? 오디오. 커서 보이 뭐예요? 커서는 필요 없고, 오디오 필요 없고. 오디오도 필요 없어요. 들어왔어 벌써? 연결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지금 행아웃이 나가는데 소리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이. 나는 어떻게 확인하지 그걸? 딴 사람이 방송을 봐줘야지. 아니 내가 체크는 하긴 했어. 라인인으로 오디오를 라디오로. 세팅할 때 라인인으로 체크했거든. 그럼 나가겠네 방송에. 그래. 그럼 잠시만. 상관없어. 아예 나중에 뭐다 편집할 거야. 누구보다? 이거 녹화되는 거야? 다 녹화돼요. 아, 가끔 올라가요. 유튜브도? 응. 오. 그럼 나중에 그거는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 네. 퀄리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면 거지 뭐. 오늘 드디어 딜 질렀잖아요. 왕맨으로 바꿨어. 아, 이 신경질하고 500메가짜리 동네 들어온대. 500메가 들어온대? 언제 들어온대요? 1기가짜리까지 되면 돈 너무 비싸고 500메가가 얼마인데? TV하고 인터넷하고 해서 37,000원? 비싸다. 아니 우리 빌라잖아. 빌라라. 그냥은 19,000원. 일반 100메가짜리 19,000원. 2,500원이 2만 몇백 원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TV가 35,000원, 15,000원이니까 37,000원. 아까 소리 났어 배에서. 이 떡 진짜 좋아요. 찰떡 드세요. 마타님께 찰떡 주고, 송 교수님한테 개떡 주고, 아이고, 참.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저 인어봇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딱 올릴까? 응. 지금 올려줘. 내가 올릴까? 이번 재밌겠어 진짜. 메일 해놓은 거 보죠. 내가 지금 예, 메일 해놓은 거 응. 간판 예. 그래요. 들어왔나 보고 아니면 또 선배로 하나 심어놓고 문장군님 다 평정시키는 거. 근데 연기력이 있다, 진짜, 아까 하는데, 애니메이션, 워낙 이제 애들한테 동화책을 많이 읽어줘서 그런가? 오, 연기력 있어. 네. 그러니까. 노래 안 돼, 발음 안 돼. 이거. 뉴스 잘했잖아. 메일이 나왔지? 야, 이 명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이 되네. 그 쇼스 수업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애들한테?
이거는 여기서 하려고 일부러 그냥 아. 찾은 거고요. 다르게 해요. 거기선 창의력하고 예.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을 되게 시켜요. 재밌겠다. 수업 들으실래요? 수업 그러니까 좀 생각이 좀 있는데 좀 양성만 다시 들어갔으면. 아니 설명해 그러니까 설명. 네 후배로? 제대로 제가 기술 잡고 밑으로 깔라고 그냥. 누구를 하죠? 남들은 도와주고 열심히 되는 후배로 깔으려고요. 아, 저는 그래서 지금 영광상 입던 거좀 안 들어가고 싶어. 이번에 말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다음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싶어. 인업은 아니, 없었어도 충분히 잘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의 실력으로 미루어 보아. 이거는 이번에 박사님이 다른 거 할 거니까 아마 그거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프로 그러니까 싱크로 래퍼가 뭐야? 이건 제가 다음 거 준비해 한 네. 거였는데요. 예, 이거는 다 다음에 쓰죠. 뭐. 사자. 네,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떠올리면서 어울리겠다 싶은 시인데요. 네. 싱크로율 100%라는 건 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가장 어울릴 만하다. 저는 저 이제 이제 사람 어울릴 만한 거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너는 어떤 죽었다 같은 경우 예. 판키어님 그 박사님은 네네. 재미있는 그 기발하게 재미있음이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예,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 이렇게 따뜻하게 쫙 이렇게 끄는 느낌. 그래서 요거. 예. 그리고 넉점반 같은 경우 우리 문장군님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이완진 시인의 이 3년 중에서 2연만 가져온 건데 인물과는 매미와 뭐 개구리 이런 거가 들어가면서 표현이 되는 거. 좋네. 이따가 시간 되면은 해야죠. 네. 우리가 또 7시 한 20분에는 비워줘야 돼서 아무리 저도. 안녕하세요. 그 저기 콘서트 할 때 PT 띄우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낫죠. 말도 그냥 타이틀만 갖고 해도 네네네. 되고 사진 이미지 같은 거. 예, 예. 20분 정도 하면 네. 되죠. 부담을 잡고 들리면 그래야 돼. 그럼 한번 할 거예요. 한번 가서 되겠어요. 여러 번을 읽어야 여러 번 집에 가서 가서 너도 여러 번 네 차례는. 글씨를 제가 저한테 한 번씩 다 할게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죠. 우리 공대수 분들 좀 공부시키려고. 책 아직 안 읽으셨죠? 오늘 네, 받으시죠? 지금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받은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되게 쉽고 그 작가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쉽고 재밌게 써요. 아우, 나도 저렇게 써야 되는데. 그 에피소드 스토리텔링 위주로 시간 쓰시는데. 봤어요? 네. 아. 딱 보니까 맨 왼쪽 이가 그냥 마음에 드는데? 네. 자, 이거 그거라고 이거 응. A3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B5로 들어가요. 그렇게 스티커만 붙이면 되고 B5에. B5도 돈은 10,000원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와이클립에서 이렇게 나눠서 박으면 돼요. 빼야 돼 나중에. 빼야 되니까. 임시로 하는 거니까. 강의지하는 거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 테이프라고 하나. 나중에 어디 화장실 가야 돼? 지금 시작하지 바로. 혹시 주소 하나만 알려주세요. 무슨 주소? 내 집 주소? 네. 기자 등록하는 것들. 그리고 대표님 제가 내일 갈 텐데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 혹시 김기덕이라고 아세요? 잘 알죠. 네, 김기덕 그 김기덕 그 DJ 했던. 네. 지금도 하시죠? 아니요, 은퇴하셨어요. 아 지금 가끔 저기 방송에서 이렇게 하던데 다른 다른 방송에서 가끔. 지금 그 분이 그 혹시 김종성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김종성, 그러니까는 스펀지를 하셨고, 네네. 격도 외교, 그러니까 한국 다큐멘터리 50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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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예. 거. 그거 하셨던 그 김종성 선생님의 친동생이에요, 음. 김기덕 선생님이. 지금 오디오북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이런 감독님하고 DJ 네, 그 DJ 얘기하는 예, 예,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한동안 그거 막 연습하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김기덕, 김기덕입니다. 막 이러고. 맞아요. 예, 김기덕이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 워낙 그거 듣고 자란데. 예.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태어나기 전? 마우스가 세팅이 안 되는 거. 야, 이거 내 머리 쳐서 그런가 봐. 잠깐만요. 마우스, 씨. 커서가 나오네. 씨. 야, 이거는 얘를 어떻게 중간중간에 그럼 PPT를 네, PPT 좀 넣어주세요. 전체로 넣는 게 낫죠, 그냥. 네. 그리고 살짝 돌아서서 저쪽을 볼 수 있게 문장군님이 아예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네. 그래야 연습할 수 있으니까 또 돌아 앉으세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거 왜 나와? 14회입니다. 네. 목소리 고민 있는 분들 오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목소리를 성역해 드립니다. 보이스 코칭 삼국지 아나운서 성악가 성우 세 분이 전문가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14회 방송이죠? 예, 14회 방송.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판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판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망가졌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굵어서 베이스. 예. 안녕하세요, 성우 마타리입니다. 네, 표현력을 맡아서 하시는 마타루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저는 항상 씩씩한 문장군입니다. 네, 문장훈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 아주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그 표현력 수업 중에서 우리 그 마타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좀 중간에 도움을 드리려고 변화라는 그런 파트로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거 목소리 강의가 크게 세 가지예요. 호흡 발성과 그리고 발음과 변화인데 여기 한 3시간 강의거든요. 요 3시간 중에서 변화 부분만 이렇게 갖고 와갖고 짧게 여러분께 맛배기로 너무 다 보여드리면 저도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내놓고 오히려 레시피는 내놓고 우리 마타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게요. 네. 우선 말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이 좀 평조가 많아요.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액센트를 주거나 변화를 주게 되면 훨씬 표현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다. 또 말을 배워보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기회에 같이 연습해갖고 이거 무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음정인데요. 노래처럼 우리 말도 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음가나 음정을 좀 잘 아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해보세요. 사람. 근데 우리 또 마타르님은 또 사투리 많이 그 연기하시잖아요. 네. 경상도는 또 이게 다르죠? 네, 뭐 억양을 무슨 경남 다르고 경북 다르지만 액센트가 세요. 사람 하거나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액센트 들어가면 이게 톤이 일정한 톤이 아니라 솔미가 되거나 밑솔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투리는 이렇게 음가가 막 다양한 거예요. 그쪽 지방에서는 당연할지 몰라도 이 표준어에서는 이렇게 음가 변화가 많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엄마 해보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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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엄마! 뭐, 엄마! 이러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엄마! 뭐, 어머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민주주의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투리 네. 영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같은 톤으로 일정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학원에서도 사투리 쓰는 학생들이 오면 뉴스를 가르치면서 한 톤으로 쭉 가게 해요. 스타카토로. 민,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음가를 펴주거든요. 그리고 아나운서는 보통 미톤으로 얘기를 해요.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근데 쇼호스트나 리포터는 달라요. 톤이 높아요. 높죠. 솔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생동감. 예, 생동감이 있고 좀 네. 기분을 업시키지 않을까. 예, 그 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솔톤이 돼요. 웃으면서 말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좀 올라가죠. 예. 노래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노래할 때도. 예. 이 공명강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주니까 네. 예, 더 피치도 좀 올라가죠. 예. 네. 성우분들도 이게 표정에 따라서 톤이 네,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어느 부위로 내느냐. 네, 어. 예, 맞아요. 그 리포터나 뭐 좀 밝게 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소울톤 많이 내요. 근데 뉴스를 웃으면서 해볼까요?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인데도. 세명 사망했습니다. 큰일 나죠. 안 그러니까 되죠. 무표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면 그 정보가 이렇게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무표정으로 미톤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신뢰감을 줄 수는 있지만 좀 무미건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를 보면서 이렇게 표정이 왜 네. 그래서 그런가 좀 제가 인간적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그 거리를 두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전 전반적인 그냥 아나운서들이 네. 전반적인 네. 전반적인 그렇다 할게. 그러니까 그런 손해도 좀 봐요. 안 그런데 되게 이렇게 까칠하게 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처럼 말하면. 이런 게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이 쓰는 발성인데요. 이런 거 배우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극하시는 분한테 배운 건데 이게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을 노래 부르듯이. 네, 네. 예, 이러는 거죠. 도 한번 잡아주세요. 자,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있잖아요. 진짜 성내고 있어요. 자연스럽다. 역시 음이 올라가는 게 네. 정확하네요. 자, 성을 자주 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문장군님 해보겠습니다. 저 보고 싶. 자, 띄워주세요. 예. 네. 멘트를. 서로 보고 부르고 너무 시작을 너무 높게 했어요. 서로 아니 더 낮춰봐요. 서로 서로. 그리고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있잖아요. 성내는 걸 잘해. 역시. 연기다 생각하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좀 응용을 해봤어요.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더 무섭겠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제가 한번 응용해봤어요. 그래서 어렵죠. 왜냐면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예.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박타르님은 이 둘 중에 하나 한번 해주시면. 저희도 이 훈련을 해요?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연기로 훈련을 할 때는 햄릿의 대사를 가지고 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달래 어쩌고 저쩌고 미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대사로 계속 올라가는구나. 네, 대사로 올라가요. 한 줄. 또 그냥 예. 시로 할 때는 이상의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 네, 그 육명각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사각형의 네모에 사각형의 네모에 사각형의 네모에 사각형의 네모에 사각형 사각이 난 원은 동에 사각이 난 원은 동에 사각이 난 원 비누가 통과하는 혈관에 비눗내를 투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고 마지막 땡치고 그다음 하나씩 내려오기 예, 이런 식으로 해요. 네, 또 이제 네. 대사를 모르겠다 할 때는 네.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요 대사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게 감정이 실리게 되면 발산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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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면 감정이 실리게 되면 네 결국은 이거를 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가셔도 이게 돼요. 톤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툭 쳤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툭 쳤는데 도로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 이번에 높은 도로. 하지 마. 그렇죠. 역시 썩내는 거 잘해. 네, 감정이 발산되면 톤이 높아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감정 웃기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 마. 이거 무섭잖아요. 하지 마. 이것도 우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톤이 높다고 다 승질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분이 유쾌해지면 코믹해지면 또 톤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음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음을 들어보면 기쁜지 슬픈지 화냈는지 유쾌한지를 음을 잘 캐치해야 되고 내 마음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럼 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스피치 할 때 평소 말할 때 좀 톤을 높여서 말하자. 그러면 사람한테 유쾌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괜히 목소리 까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톤이 막 높으면 사람들이 흥겨워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높이면 무서워. 무섭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색해지는 거죠. 내 본인은 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톤이 있는데 그걸 높이는 거는 음. 그러니까 그 훈련을 많이 하면 네네. 자연스러워지는데 예. 일부러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가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1대1로 얘기할 때보다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는 톤이 좀 많이 올라가요.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요게 이제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톤이 높죠. 근데 네. 실제로 대화할 때는 요거보다 좀 낮거든요. 좀 톤은 그 사람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전화 통화하는 거 들으면 맞아. 진짜 재밌어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톤이. 맞아. 그 여자들은. 친구한테 전화하면 어디야? 그러다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어디야? 몇 시야? 우리 딱 맞춰. 남편이죠. 딱 근데 맞춰. 맞대. 완전 목소리 낮아. 남편한테 전화할 때는. 상사한테 어디 있어? 제일 많이 더네.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도 그러던데요. 남자들도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와이프가 전화 오면은 되게 일하는 척 하더라고. 마실까 술 먹고 놀다가 여보세요?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 막. 그죠? 다 조용히 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 네. 그러니까 목소리는 이제 표정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벨이 딱 울리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러고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가다듬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도 안 잔 것처럼 막 이러고 받고 막 이런 게. 맞아. 자다가 일어났는데 안 잔 것처럼. 예. 맞아. 늦잠 잤는데 맞아. 전화 오면 혼자서. 창피하잖아요. 예. 안 잔 것처럼. 톤이 높아지죠. 안 잔 것처럼. 자, 첫 번째가 음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속도예요. 이 속도. 그러니까 뭐 속도 그러면 빠른 사람 중간을 놓았을 때 말이 빨라졌을 때와 천천히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자, 말을 천천히 말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신중한 느낌이 예, 들죠. 좀 신중하고 신뢰감 가고 차분하고. 근데 또 단점도 있죠.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적절히 해야겠죠. 그럼 말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 말하면? 급한 느낌? 네. 급하고. 좀 경쾌한 느낌. 그렇죠. 경쾌한 네. 느낌도 있죠. 활기차고 맞아요. 유쾌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달력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들릴 수 있고 네. 또 불안할 수도 있죠. 불안해, 맞아. 네, 불안할 수 있죠. 쫓기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 쇼호스트를 하면서 되게 말을 빨리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쾌한 것 때문에. 네. 근데 약간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막 분위기를 막 몰아가지고 우리 시장 가면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았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이게, 같고. 그리고 백화점 가면 굉장히 비트가 빠르죠. 네. 잔잔하게 흐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결정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스피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포즈인데,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포즈를 하는 거. 말에 쉼을 주는 거.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포즈를 잘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들어집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감 있죠. 제가 하겠습니다. 보다는 좀 신중하게 느껴지고 자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또 포즈를 잘 못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대대대대대 말하면 왠지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지게.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보면 확실히 긴장한 친구들은요 포즈가 없어. 문장이 다 붙어 있고요. 급해. 외워서 한 티도 많이 나는데 이 포즈를 잘 두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를 들면 처음에 딱 섰을 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서서 좀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네,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호흡을 못해. 맞아. 딱 서가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아. 요 1, 2초의 호흡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떨리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이 포즈를 잘못 두면 뭔가 네. 까먹은 느낌도 주던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한참 쉬면은 옆에서 불안하잖아. 빨리 말해. 근데 그게 느낌이 있어요. 내가 까먹고 쉬는 거랑 맞아. 진짜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한 거랑 그렇죠. 느낌이 네. 달라요. 까먹은 사람들은 보통 쉬면서 눈동자 올라가고 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맞아. 배수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강사로 이렇게 네. 시작을 했을 때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고쳤어요. 이게 자신감이 예, 생기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연기할 때 포즈는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거죠. 중요하죠.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애들 막 떠들잖아요. 네. 떠들 때, 야,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봐, 시끄럽잖아. 이거보다 한번 탕 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이게 이제 포즈의 효과 같은 거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네.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도 큰 사건 때문에 그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맞다. 죽었었거든요. 유명했죠. 네. 네,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할 때 그 사건을 당하셔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최고의 연설이었다. 그 침묵 네. 때문에. 저도 네. 기사 봤어요. 네. 바로 퍼즈의 말 효과가 잘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말 잘해. 예, 참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쉬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 연습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띄어쓰기나 같은 겁니다. 철수는 영희와 순이를 때렸다. 할 때 철수는 내쉬면 되는데 이거를 철수는 영희와 순이를 때렸다. 이건 뭐죠? 이건 집단 폭행. 그렇죠. 네. 저번에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지? 오빠 한 번만 져줘. 오빠 한번 오빠 한 번 만져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포즈 하나 때문에. 네. 오빠 한 번만 어디 져줘. 오빠 있느냐. 한 번 네. 져줘. 요즘 외로우신가 보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어떻게 나요. 맨날 출장 가? 그래서 진짜가 사우디로 가고 유시트도 하고 낙타하고 막. 메르스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남편분이 중동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요. 예. 네. 생긴 건 중국 부자처럼 생겼어요. 이 방송을 들어야 될 텐데 중동에서. 네. 이번에는 재미난 건데요. 강약, 액센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본 이제 보여주세요. 이 문장을 이제 빨간 부분을 좀 액센트를 주세요. 해보세요, 문장님. 선생님 그만 드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드시라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시 빨간 쪽에 하시는데요. 앞쪽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만 드세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 드세요. 선생님 그만 드세요. 선생님 그만 드세요.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이스님 선생님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요. 이게 액센트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대표적인 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강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전 이걸 이제 그 음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요. 김밥천국 뭐 특별히 특정 곳에서 뭐 광고해도 되죠? 또 김밥천국 좋잖아요. 거기 가면 되게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김밥천국에 가서 김밥, 떡볶이, 만두, 순대, 오뎅, 낙볶이, 튀김, 비빔밥, 라면을 먹었다. 하는 게 가장 쉬운 강조죠. 튀김 이렇게 네. 가장 쉬운 방법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복습일 수도 있고 실습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포즈를 좀 더 볼게요. 문장님이 많이 쉬세요. 한 3박자 정도. 튀김에서요? 예, 튀김 앞에 네. 많이 쉬어보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떡볶이, 만두, 순대, 오뎅, 라볶이, 튀김, 비빔밥, 라면을 먹었다. 네. 뒤에 뭐 튀김 다음에 강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사실은 포즈만 두는 것만으로도 튀김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고수들이 쓰는 방법인데 초고수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건 가끔 써야 돼요. 작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톤을 떨어뜨려서. 이거는 진짜 고수들이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작게 속삭여봐요. 고기, 튀김만. 네. 예. 포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작게만 말하세요. 한번 네. 해보세요. 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떡볶이, 만두, 순대, 오뎅, 라볶이, 튀김, 비빔밥, 라면을 먹었다. 더듬었어. 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떡볶이, 만두, 순대, 오뎅, 라볶이, 튀김, 비빔밥, 라면을 먹었다. 그럼 진짜 튀김만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래 버리면 쏙 들어와요. 사람들은 뭘 속삭이면 더 들으려고 그러거든. 맞아. 연기할 때도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 낮춤 강조. 낮춤 강조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잘 안 쓰는 방법이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게 호기심을 자극하죠. 맞아. 애들한테도 그래요. 애들한테도 조용하게 말하면 애들이 더 집중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예. 너도 이렇게 떠들면 선생님이 더 이상 그러면 애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맞아, 막 입 뻑뻑뻑 하고. 네, 입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런 방법이 역발상으로. 맞아요. 이런 걸 제가 이걸 잘 쓰는 강사님을 알아요. 그 송수영 강사님이라고 DID 강사님인데 그분은 어디서 이걸 배운 줄 몰라요. 강의하다가 툭 떨어져요. 툭툭 떨어져요. 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분이. 그러다가 툭툭 떨어지는데 곡이 그냥 빨려 들어가요. 이분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나운서도 성우도 아닌데. 그러니까 쓰는 분들이 있다 이거.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그걸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제 강조하면서 읽기인데요. 이어서 괜찮죠? 같은 문장인데 나는에 강조하고 절대로에 강조하고 철수를 강조하고 때리지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장문이 한번 해볼게요. 쭉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천천히. 나는 절대로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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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네. 나는 절대로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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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 읽으면서 노는 걸 혼자 좋아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다 액센트를 줘서 읽고 다음에는 포즈를 다르게 읽고 톤을 다르게 읽고 그러고 놀았어요, 혼자. 친구가 없으셨죠? 예.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진짜로 아픈 데를 찌르시는데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동네가 되게 부자 동네였거든요. 저희 집이 지금 잘 살았는데 이제 망가져갖고 얻어먹는 거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제. 애들은 막 용돈이 많으니까 한참 먹을 때잖아, 중학교 때. 이제 미안해서 더 이상 못 어울리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때 잘 노셨네. 네, 잘 놀았어,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막 소리내서 책 읽고 놀다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잘 읽을 수밖에 없죠. 네. 이 연습을 한 몇 년을 했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야, 너 참 책 잘 읽는다. 아나운서 해봐라. 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 나를 기쁘게 해서 그럼 아나운서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때가 고2예요.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맨날 농구만 했거든요. 저는 운동 좋아해갖고.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운서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는 변성기 전에는 소프라노 했거든요. 변성기. 그렇죠. 네. 변성기 전에는 이제 남자 애들도 소프라노, 메조, 엘토 이렇게 나눠요. 변성기 지난 다음에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누는데 음악 시간에 그냥 우연히 노래를 했는데 선생님이 노래 잘한다고 성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노래를 더 열심히 했어요. 혼자 막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변성이 지나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중창단 하면서 이제 성악의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애한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애가 그렇게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자꾸 또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성우가 되셨어요?
저는 예 10살 때 어린이. 예, 시립 합창도 합창단을 하시고. 예, 하다가 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을 예, 15살에 하게 돼서 예, 그때 사연 읽어주고 같이. 네네 맞아요. 그래서 성우가 하면 좋겠다 옆에서 해주시고 연기가 내 꿈이다 해서 된 거죠. 야,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맞아. 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이게 꿈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맞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려면 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소질이 있다는 걸 많이 얘기해줬을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세 분은 되게 좋은 칭찬을 받으실 거고요. 예. 저는 되게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로 뭐요? 네 컷은 모델래? 모델했는 네 사람 되겠나? 이래가지고 사람은 돼야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돼. 별로. 네. 그 성격이 좋아졌군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예. 자꾸 사람들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옛날 성격이 나와요. 뭐라고요?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이제 강조하기 읽기인데요. 이제 높임 강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연습이니까 조금 세게 해보는 거예요. 성공 그러면 좀 높이는 게 낫겠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성공하면 또 내려와야 돼요. 계속 가는 것보다는 내려왔을 때 그 단어가 강조가 되거든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요. 톤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과 여유 부분에. 네. 항상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낮춤 강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떠나는 거고 절망이니까 이럴 때는 높이는 것보다는 낮추는 거죠. 어느 부분을 낮춰야 될까요? 떠났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내 곁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분만 낮춰보는 거예요. 그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내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강조가 되겠죠. 네. 자, 여기서는 어떤 강조를 할까요? 아래 문장에서는? 절망 속에서. 그렇죠. 절망 속에서. 네. 한번 해볼까요? 오랫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네. 보면 좀 예. 패턴이 있는데요. 높임 강조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높임 강조를 많이 쓰시고요. 그러네요. 네, 좀 부정적인 부분은 음. 낮춤 강조를 쓰시는 게 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 말할 때도 그래요.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좀 낮춰주고. 근데 우리 슬플 때는 좀 톤이 낮아지죠. 맞아요. 예. 발성도 그럴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도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기쁜 예. 노래는 이제 음. 좀 더 밝게 내기 위해서 음정도 좀 높고요. 높고. 슬픈 내용은 물론 이제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반대로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톤이 낮으면서 좀 잔잔하게 잔잔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악회 가서 노래를 들으면 고음이 빵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우와하고 박수를 칠 때도 있지만 네네. 굉장히 피아니시시모로 가면서 굉장히 잔잔하게 이렇게 작게 여리게 갈 때는 네. 더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더 빠지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음만 나고 빵 떠졌을 때 막 좋다고 그러는데 네.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어. 그런 부분이 더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이 예, 예. 나오죠. 네. 난 정말 궁금해요. 음악회 가서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어떻게 울 수 있나? 어떻게 눈물이 나?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도 막 오페라 같은 거 보시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근데 한 번 뮤지컬 보면서 운 적은 있거든요. 그때 되게 스스로 대견했었어요. 야, 이게 나 이제 알아. 나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막. 네. 그게 이제 코드가 맞아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주파수가 맞는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나의 어떤 감정의 주파수와 뇌파가 또 맞는다는 사람도 예, 예. 있고 그- 그냥 예, 삥 그런- 가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올라와. 멋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음. 안정감이 있는 소리가 나한테 코드가 맞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아지들도 그 자기 톤에 맞으면 같이 소리를 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봤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음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주인 닮아가는구나. 걔가 노래를 해. 세상에 놀래갖고. 음정도 맞아요. 박자도 맞고. 제가 개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왜? 성질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개도 막 망치 들고 막 이런 거. 공상자 들고 다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천천히 읽는 거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장 또 보여드릴게요. 찬성 의견은 정확하게, 반대 의견은 모호하게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더 강조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찬성 의견은 정확하게, 반대 의견은 모호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밑에 문장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350km 그렇죠. 하는 예, 여기 중요하죠. 숫자는 무조건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들은 숫자가 나오면 천천히 읽어요. 돈이라든가 숫자 나오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국형 고속전철이 시속 350km를 포즈를 좀 두는 게 좋아요. 시속 350km를 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고속전철이 시속 350km를 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 예,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나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요 문장인데요. 나는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좋아했다. 그의 등에 살짝 기대어보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고 그의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었다. 그리고 달콤한 그의 향기가 좋아서 행복했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서 그와 많은 날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었는데 이걸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해요. 우선 내용을 보면 행복했잖아요. 그럼 앞부분은 어떨까요? 뭔가 되게 좀, 예, 밝고 좀 톤도 좀 높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천천히 되면서 쭉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마지막 한 줄이 또 예술이죠. 네. 여기서 이제 모든 감정을 담아서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거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조 있잖아요. 네. 액센트. 자, 첫 문장. 나는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좋아했다.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앉아가는 거.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도 되죠. 근데 전반적으로 좋아하고 행복하고 반복돼요. 그러면 저쪽 부분에 강조하는 게 좋아요. 반복되는 거. 자전거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좋아했었고 행복했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걸에서 걸에서 많이 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행복했고 좋았었다, 행복했고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는데 포즈를 많이 두고 읽고요. 톤이 이게 약간 중톤으로 갔다가 쭉 클라이맥스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서 쭉 올라가 주는 거예요. 행복이 더.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을 갖고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는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좋아했다. 그의 등에 살짝 기대어보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고 그의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었다. 그리고 달콤한 그의 향기가 좋아서 행복했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서 천천히 가야 되지요? 그와 많은 날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천천히? 그러나 이제 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슬프다. 예, 오리지널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타리님께서 네. 오리지널로. 그럼 조금 짝퉁이었나요? 진짜? 그런 거 안 했는데? 많이 그렇게 되나? 나빠졌어. 짝퉁이 되나 이쪽이? 다른 버전. 원어민 버전으로. 여기는 구찌 저쪽은 구자. 이미테이션이라고 말해주세요, 차라리. 나는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좋아했다. 그의 등에 살짝 기대어보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고 그의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었다. 그리고 달콤한 그의 향기가 좋아서 행복했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서 그와 많은 날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명품이다. 슬픈 내용이에요. 진짜 명품이다. 진짜 명품. 예. 난 짝퉁이. 의도한 남편이. 아니 이게 슬프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오바를 연습용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연습용이니까 좀 더 많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연습을 시켜요. 포즈도 많이 두고요. 나는 그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좋아했다. 그의 등에 살짝 기대어보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고 그의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었다. 그리고
달콤한 그의 향기가 좋아서 행복했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서 그와 많은 날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잘한다. 아나운서는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높였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오바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감정을 좀 담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연습을 시키면 의외로 잘해요. 되게 재밌어하고요. 이 포즈에 대해서 처음에 두려워하시다가 제가 옆에서 해주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박자 맞춰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포즈만 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력 있게 말하기 실제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이 있어요. 예. 정말 재밌네요. 아유, 예. 어떠십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일반인들에게는? 그럼요. 예, 또 팁을 좀 두신다면. 네, 아까 네. 저번에도 말씀을 했었었나요? 뭐 하지 마. 네. 네, 뭐 예. 그러기 위해서 도로 얘기하고 예. 솔로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감정이 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를 저희는 그러니까는 첫 대사에서 드라마가 보이는가? 라는 말을 해요. 첫 대사에서 드라마가 보이는가? 보이는가? 어. 처음에 탁 쳤을 때 하지 마. 음. 와, 하지 마. 음. 드라마가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져요. 아, 첫 대사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하라고 해요. 대부분 이제 오디션 연기를 할 때 네. 얘기를 하는데, 첫인상도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당락도 처음에 앞부분의 대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잘한다, 이 사람이 못한다가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올인을 해서 감정을 조금 더 많이 쓰십시오라는 네. 예, 이 얘기를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게 첫인상이거든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 한마디. 저희도 그 대학 입학 실기 시험을 볼 때 네. 1분 30초 정도를 들어요. 예. 근데 1분 30초를 선생님들이, 심사위원들이 다 집중해서 듣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마디 딱 첫 소리 딱 냈을 때 소리 좋은데? 그럼 집중해서 듣고 그 수백 명이 와서 같은 노래도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첫 소리 낼 때 신중하게 내고 그다음에 처음 한 5마디 안에 좀 승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첫 대사에서 네. 드라마를 보여라. 아, 첫 대사에서 드라마를 보여라. 네. 그리고 또 본인한테 어울리는 네. 싱크로율 100%를 찾아라라고 저는 이제 뭐 표현을 했는데 내 캐릭터에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맞아. 네, 맞아요. 네. 모 개그맨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다라마라고 영화 한다고 말하고 유명하죠. 그래서 잘하는 거. 예, 자기한테는 어떤 것들이 어울리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다른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봤으면 기대됩니다. 합니다. 네. 갈수록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정리해 주시오. 원장님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음. 지난번에 이어서 표현력을 배웠었고요. 예.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뭐 포즈를 어디 둘 것이냐, 강조를 어디다 할 것이냐, 어디서 띄어읽을 것이냐, 그런 것들 네. 좀 더 연습을 심화적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말의 표현을 가지고 그 장면이 그려지는 느낌, 네. 어디에 어떻게 강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좀 더 이어서